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왜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서 궁궐보다 먼저 삼겹살집을 찾기 시작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 여행이라고 하면 아직도 경복궁, 명동, 남산타워, 한강, K-팝, 굿즈숍, 화장품 거리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맞아요. 그건 여전히 한국 여행의 큰 얼굴입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진짜 눈이 뒤집히는 순간은 의외로 그런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냥 동네 삼겹살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뜨거운 불판, 테이블 위로 내려오는 은빛 환기구, 순식간에 깔리는 반찬, 서랍에서 나오는 수저와 물티슈, 직원의 가위질, 마지막 볶음밥까지 이 평범한 장면 하나가 외국인에게는 거의 문화 충격처럼 다가옵니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한식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맛있기만 한 음식은 세상에 많습니다. 프랑스에도 있고 이탈리아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삼겹살집은 맛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거기서 보는 건 음식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빠른데 거칠지 않고 편한데 차갑지 않고 기술적인데 사람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은 왜 삼겹살을 좋아할까가 아니라 왜 삼겹살집 하나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읽기 시작했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한국 관광은 이제 회복 단계를 지나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약일 893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코로나 이전 최고치였던 2019년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도 과거보다 뚜렷하게 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비행기가 다시 뜨기 시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국을 찾는 이유가 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에서 봤으니까 한번 가보자였다면 지금은 그 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직접 살아보자가 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한류 관련 조사에서도 이 흐름은 분명합니다. 한류를 접한 외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한국 관련 제품과 서비스 중에서 한국 음식이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갔고 한국 여행과 한국 식당 이용도 거의 같은 수준으로 따라붙었습니다. K-팝이 문을 열고 드라마가 길을 보여주고 음식이 사람을 안쳐 붙잡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관광은 눈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입과 손과 몸으로 기억됩니다. 한번 보세요. 외국인이 삼겹살집에 처음 들어간다고 해봅시다. 특히 유럽에서 온 사람이라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걱정이 있습니다. 고기를 테이블에서 굽는다? 그러면 당연히 연기가 가득할 것이다. 옷에 냄새가 벨 것이다. 눈이 따가울 것이다. 불판이 위험할 것이다. 홀은 시끄럽고 주방은 더 난리가 날 것이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유럽의 많은 레스토랑은 손님이 직접 고기를 굽는 구조가 아니니까요. 고기는 주방에서 조리되어 접시 위에 완성된 상태로 나옵니다. 손님은 평가하고 먹고 계산합니다. 그게 익숙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 삼겹살집은 들어가는 순간 이 예상이 깨집니다. 불판은 뜨겁습니다. 고기는 지글거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연기가 얼굴로 오지 않아요. 테이블 위로 내려온 환기구가 고기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바로 잡아당깁니다. 손님은 뜨거운 불판 앞에 앉아 있는데도 이상하게 쾌적합니다. 이게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는 진짜 신기한 겁니다. 아니, 식당 안에서 고기를 굽는데 눈이 맵지 않다니요. 옷이 바로 폐기물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 앞에서 연기가 춤을 추지도 않습니다. 한국인은 너무 익숙해서 이걸 그냥 고깃집 배기구라고 부르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생활기술의 현장 시연입니다. 물론 모든 가게가 최첨단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한국의 일상 공간이 불편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기가 나면 참는 게 아니라 빨아들입니다. 냄새가 문제면 구조를 바꿉니다. 손님이 불편하면 테이블을 고칩니다. 이게 한국식 실용성입니다. 거창한 국가전략 보고서에만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식당 불판 위에도 기술이 붙어 있는 나라. 아니, 이 정도면 관광지가 아니라 생활 인프라 박람회예요. 그리고 외국인 이 자리에 앉자마자 두 번째 충격이 옵니다. 테이블 옆을 열었더니 숟가락, 젓가락, 냅킨, 물티슈가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어떤 외국인에게는 충격입니다.
일부 유럽 식당에서는 포크 하나 더 받으려면 직원을 기다려야 하고 물 한 병에도 돈이 붙고 테이블에 놓인 빵을 건드리는 순간 영수증에 항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앉자마자 필요한 도구가 눈앞에 있어요. 직원이 올 때까지 멍하니 손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서랍 하나가 식사의 흐름을 끊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프랑스에서는 포크 하나 더 받으려면 눈치가 보이는데 한국에서는 앉자마자 작은 서랍 하나가 식탁 밑에서 문명처럼 열립니다. 웃기지만 이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건 대단한 첨단 장비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손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가 있고 수저가 정리되어 있고 호출벨이 있고 반찬이 빠르게 나오고 고기를 자르는 가위가 자연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들이 너무 평범해서 아무도 자랑하지 않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다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라는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여행은 구경에서 비교로 바뀝니다. 여기서 첫 번째 결론을 내리고 싶어집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삼겹살집에 놀라는 이유는 청결하고 빠르고 편하고 맛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가장 중요한 층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청결, 속도, 편의, 맛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 생활 운영 방식 안에서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충격은 고기 한 점이 아니라 고기 한 점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기까지 주변의 모든 장치가 같이 움직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죠. 삼겹살을 주문했는데 갑자기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 위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파절이, 쌈장, 마늘, 상추, 깨씹, 명이나물, 계란찜, 된장찌개. 가게마다 다르지만 외국인 눈에는 거의 작은 축제처럼 보입니다. 처음 온 사람은 당황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주문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직원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서비스예요.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는 접시에 올라오는 모든 것이 가격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스 한 스푼, 빵 한 조각, 물 한 병 다 계산의 언어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밥상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반찬은 단순한 공짜 음식이 아닙니다. 당신을 그냥 손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접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메시지의 문제입니다. 테이블을 비워두지 않는 것, 한 입이 심심하지 않도록 옆을 채워주는 것, 고기의 기름진 맛을 김치와 파절이와 쌈 채소로 정리하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게 한국식 문화 안에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감정이 바뀝니다. 신기하면서 감동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반찬들이 비워지면 다시 채워진다는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직원이 와서 빈 그릇을 보고 다시 담아줍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은 여기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아니, 이러면 식당이 남는 게 있나? 파산하는 거 아닌가? 유럽식 사고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비용이 발생했는데 비용이 청구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식 사고로 보면은 이건 거래 이전의 질서입니다. 밥상에 올라온 반찬은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식사를 식사답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고기를 팔지만 사실은 경험 전체를 파는 거예요.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건 무료라서가 아닙니다. 싸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놀라는 건 무료로 제공되는 것들이 허술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김치는 깊고 나물은 아삭하고 파절이는 고기의 기름을 잡아주고 된장찌개는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아줍니다. 대충 끼워 넣은 장식이 아니라 식사의 구조를 완성하는 장치예요. 공짜인데 대충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삼겹살집의 진짜 매력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삼겹살은 완성된 접시를 받는 음식이 아닙니다. 먹는 사람이 직접 최고의 한 입을 만들어내는 음식입니다. 고기를 불판에 올리고 지방이 투명하게 변하는 걸 보고 적당한 순간에 뒤집고 가위로 자르고 마늘과 김치를 같이 굽고 쌈장을 찍고 상추 위에 올리고 깨씹을 더하고 파절이와 김치를 얹어서 한 입에 넣습니다. 이 과정 전체가 놀이이자 기술이고 식사이자 공연입니다. 손님은 관객이 아니라 참가자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 관광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사진만 원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의 리드만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을 원해요. 궁궐 앞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지만 그건 여전히 바깥에서 보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삼겹살집에서 쌈을 싸는 순간 외국인은 잠깐이나마 한국인의 식사 리드만으로 들어갑니다. 손에 상추를 올리고 고기와 김치를 얹고 한 입에 넣으라는 규칙을 배우는 순간 그 사람은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을 해보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뉴스나 관광 홍보에서는 보통 한국의 랜드마크를 보여줍니다. 멋진 야경, 세련된 거리, 전통 건축, 인기 아이돌, 고급 쇼핑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억에 남는 건 가끔 훨씬 작습니다. 처음 써본 식가위, 처음 눌러본 호출벨, 처음 받아본 리필 반찬, 처음 맡아본 구운 김치 냄새, 처음 먹어본 마지막 볶음밥, 이런 장면들은 광고처럼 크지 않지만 몸에 남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도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때 한국에서 먹은 그 고기, 그 반찬, 그 볶음밥, 이게 진짜 강한 겁니다. 그럼 왜 지금 이런 현상이 커졌을까요? 답은 한류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를 너무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K-팝과 드라마가 외국인을 한국으로 끌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오래 붙잡는 건 화면 속 스타가 아니라 화면 밖 생활입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부딪히는 장면, 친구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 라면을 끓여 먹는 장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고르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 외국인에게 나도 저걸 해보고 싶다는 욕망을 만듭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은 한류 소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관련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음식, 한국 여행, 한국 식당 이용이 높은 관심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는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저 콘텐츠를 보고 그 다음 음식을 찾고 결국 여행을 결심하는 흐름입니다. 음식은 반복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노래는 듣고, 드라마는 보고, 음식은 다시 먹습니다. 입맛에 들어오면 생활로 들어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찾는 음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빔밥, 불고기, 김치처럼 상징적인 메뉴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라면, 김밥, 편의점 음식, 길거리 음식, 삼겹살, 분식처럼 훨씬 생활에 가까운 음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깊게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대표 상품을 보는 단계에서 일상 메뉴를 따라 하는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관광객이 소비자가 아니라 잠깐의 생활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 음식의 힘은 단지 맛의 강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맛을 둘러싼 운영 방식, 속도, 청결, 상호작용, 정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삼겹살집 하나를 뜯어보면 그 구조가 딱 보입니다. 고기는 단순합니다. 돼지고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배기구, 불판, 식가위, 쌈채소, 반찬, 된장찌개, 김치, 마늘, 볶음밥, 직원의 손놀림, 옆자리, 손님의 조언이 붙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합쳐지면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국식 모듈 조합입니다. 아니, 이거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고기 하나를 팔면서 한국은 생활 방식 전체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빨리 움직인다.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같이 먹는다. 이렇게 끝까지 낭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재미를 만든다. 이 메시지가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테이블 위에서 전달됩니다. 외국인은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압니다. 아, 이 나라는 이런 식으로 사는구나. 이거는 관광책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유럽 여행은 가끔 박물관 앞에서 줄을 서는 경험이고 한국 여행은 고기 한 점 굽는 순간에도 시스템이 따라붙는 경험이에요. 물론 유럽의 힘은 분명합니다. 역사, 예술, 건축, 와인, 패션, 고전적인 도시 분위기, 이건 한국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험보다 현재의 작동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문명인가 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빠르게, 재미있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젊은 여행자에게는 훨씬 직접적으로 꽂힙니다. 오래된 성당은 감탄하게 만들지만 완벽하게 돌아가는 동네 식당은 따라하고 싶게 만듭니다. 이 차이가 관광시장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전 관광은 명소 중심이었습니다. 어디를 봤는가, 어떤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가, 어느 박물관에 들어갔는가.
그런데 지금 관광은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가? 어떤 골목을 걸었는가? 어느 편의점에서 뭘 샀는가? 현지인처럼 무엇을 해봤는가? 이 흐름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일상은 압축도가 높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경험이 들어옵니다. 편의점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도시락, 삼각김밥, 컵라면, 즉석 커피, 간식, 캐릭터 상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하철은 촘촘하고 카페는 많고 결제도 빠릅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게 여행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길을 잃어도 어떻게든 해결될 것 같은 느낌. 이 안정감이 만족도를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국 관광의 진짜 경쟁력은 서울의 높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한국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생활의 완성도입니다. 식당에서 반찬이 다시 채워지는 것, 물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것, 고기를 잘라주는 직원의 속도, 결제가 빠르게 끝나는 것, 지하철 안내가 촘촘한 것, 늦은 밤에도 도시가 살아있는 것. 이 모든 게 외국인에게는 하나의 큰 메시지로 합쳐집니다. 이 나라는 작동한다. 이 감각 굉장히 강합니다. 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생활 방식을 수출합니다. 이 한 문장이 핵심이에요. 외국인이 삼겹살집에서 놀라는 이유는 고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식 생활 방식이 식탁 위에서 작동하는 장면을 본 겁니다. 빠르지만 서두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실용적이지만 무정하지 않고 기술적이지만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환기구는 연기를 없애지만 분위기를 없애지 않습니다. 식가위는 고기를 효율적으로 자르지만 식사의 재미를 빼앗지 않습니다. 반찬 리필은 비용 계산을 잠시 밀어내고 환대의 감각을 앞세웁니다. 이 조합이 한국답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층이 나옵니다. 한국 음식은 현대적인 속도만 가진 게 아닙니다. 오래된 발효 문화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장 문화는 한국 밥상의 뿌리입니다. 유네스코가 한국의 장담국이 문화를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올린 것도 이런 이유와 연결됩니다. 한국 음식은 빠르게 나오지만 얕지 않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외국인은 아주 오래된 발효의 시간과 현대 식당의 속도를 동시에 맛보는 셈입니다. 이 조합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궁궐보다 먼저 삼겹살집을 찾기 시작했을까? 지금 보면 답이 조금 달라집니다. 궁궐에서는 한국의 과거를 봅니다. 삼겹살집에서는 한국의 현재를 만집니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는 소리, 환기구가 연기를 빨아들이는 소리, 가위가 고기를 자르는 소리, 반찬 그릇이 다시 채워지는 소리, 그 소리들이 모여 한국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관광객은 그걸 듣고 먹고 기억합니다. 이건 서울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관광의 진짜 기회는 지역으로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돼지국밥, 전주의 한정식과 비빔밥, 강릉의 커피와 바다, 제주의 흑돼지와 해산물, 경주의 역사와 로컬 음식, 대구의 야시장과 매운맛. 만약 외국인들이 한국을 장소가 아니라 생활 방식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면 서울만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의 식탁이 더 강한 기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더 구체적인 생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한국 관광이 커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억지로 상품화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감동하는 건 꾸며낸 한국이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는 한국입니다. 가격만 올리고 반찬은 줄이고 가짜 체험을 늘리면 힘이 빠집니다. 한국의 매력은 과장된 무대보다 진짜 일상에서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광업계가 봐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더 큰 조형물, 더 화려한 축제, 더 비싼 광고만이 답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것, 지역의 음식점과 시장과 골목이 깨끗하고 편하게 운영되도록 돕는 것, 외국어 안내를 늘리되 현지의 리듬을 망치지 않는 것, 바가지와 불친절을 줄이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관광의 승부가 점점 일상 품질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테이블 서랍, 물티슈, 빠른 반찬, 호출벨, 고기 굽는 가위, 마지막 볶음밥. 한국인에게는 그냥 밥 먹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는 완성된 문화 경험입니다.
한국인은 이걸 밥 먹었다고 말합니다. 외국인은 이걸 문명을 체험했다고 말하고요. 물론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관광객이 늘면 혼잡도 생기고 가격 문제도 생기고 지역 편중도 생깁니다. 외국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말이 한국인의 일상을 희생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한국의 일상을 지키면서도 그 일상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억지로 만든 쇼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생활의 밀도입니다. 그걸 망치지 않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해집니다. 외국인이 한국 삼겹살집에서 느끼는 감탄은 결국 이런 말로 정의됩니다. 이 나라는 작은 것까지 설계되어 있다. 밥상 위에서, 골목에서, 지하철에서, 편의점에서 그 감각이 반복됩니다. 한 번은 신기함이고, 두 번은 편리함이고, 세 번은 신뢰가 됩니다. 그 신뢰가 쌓이면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한국이 외국인에게 보여준 이 생활의 완성도를 계속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삼겹살집 하나에서 시작된 감탄이 지역 식당, 전통시장, 대중교통, 숙박, 거리 문화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이 연결이 유지되면 한국 관광은 한류의 유행을 넘어 생활 브랜드가 됩니다. 유행은 지나가지만 생활 방식은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서울의 유명 관광지만 찾지 않고 동네 삼겹살집, 시장, 골목, 편의점, 작은 식당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건 그냥 귀여운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비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콘텐츠만이 아닙니다. 직접 앉고 굽고 싸먹고 비비고 걸어보고 살아보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가장 강한 관광 자산은 의외로 가장 평범한 곳에서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관광의 진짜 승부처는 어디일까요? 더 큰 랜드마크일까요? 더 화려한 광고일까요? 아니면 외국인이 우연히 들어간 동네 식당 하나에서도 이 나라 진짜 대단하다는 말을 하게 만드는 생활의 완성도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사람을 다시 오게 만드는 건 사진 한 장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편안함입니다. 여러분은 외국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은 한국의 일상이 무엇인가요? 삼겹살집인가요? 편의점인가요? 전통시장인가요? 아니면 지하철과 한강의 방공기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